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가뭄으로는 처음으로 비상사태가 선포된 강릉은 말 그대로 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강릉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다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강릉 지역의 주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물을 더 공급하기 어려울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40분쯤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4.9%로 어제 15.3%에서 0.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진 저수율 15% 선이 무너지면서 강릉시는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여기서 막 더 줄어들고 이러면 영업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 때문에도 가게를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물 때문에 더 이중으로 힘들어지면. 올 들어 강릉의 강수량은 평년의 42% 수준. 최근 3개월 강수량도 평년의 30%에 그친 게 식순환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게다가 강원 동해안의 하천은 길이가 아주 짧아 빗물이 빠르게 바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가두기 쉽지 않습니다. 정부는 어제 강릉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자연재난으로는 처음입니다. 오봉저수지를 둘러본 이재명 대통령은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저수지 계속 만들어서 해결되지 않을 거거든요. 뭔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하면서 강릉 주민의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여유가 있는 지자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적극 도와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내일 막이 오릅니다. 개혁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민주당, 이에 반발하며 강력 투쟁을 예고한 국민의힘, 강대강 대치가 예상됩니다. 이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 시작되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지난주 각각 연찬회를 열어 전열 정비에 나선 민주당과 국민의힘.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가 정상화를, 도로 윤석열당, 도로 내란당으로 가버린 국민의힘과 우리가 앞으로 험난한 과정을 또 마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독주 제동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에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기를 각오하고 맨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 가장 격렬한 여야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은 특검법 개정안입니다. 민주당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 범위를 늘리는 개정안을 다음 달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특검 정국을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려는 시도라며 저지투쟁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예산국회 역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큰 상황.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포퓰리즘 예산안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습니다. 당장 이번 주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9일과 10일에는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 다음 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는데 이 무대를 중심으로 여야의 불꽃 대결이 그 어느 때보다 거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의 한 3층짜리 건물 2층 주택에서 원인이 확인되지 않은 불이 나 50대 어머니와 20대 딸이 숨졌습니다. 20대 아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인력 80명과 차량 38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35분 만인 오전 8시쯤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불이 난 건물의 1층에는 상가가 있고 2, 3층은 주택으로 파악됐습니다. 1차 감식을 마친 소방당국은 내일 경찰, 국립고학수사연구원과 합동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조사하고 있는 이른바 권성동 청탁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인 정치적 청탁, 금전 거래를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총재는 오늘 오전 예배를 통해 통일교 전 세계 지도자와 신도들에게 내놓는 참 어머님 특별 메시지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나의 지시로 우리 교회가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했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 총재가 이 의혹이 불거진 이래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와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지난해 5월 중국 국빈 방문 이후 1년 3개월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틀로 예정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베이징으로 이동해 오는 3일에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과 함께 참석합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살펴보시면요. 군데 비구름이 자리하고 있고요. 특히 광양에는 시간당 35mm가 넘는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태안과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비는 모레까지 이어질 텐데요. 예상되는 강수량 살펴보시면 경남 남해안과 제주 산지에 많게는 100mm 이상, 전남 동부 지역에도 80mm 이상의 큰 비가 오겠고 서울에도 최고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단비를 기다리고 있는 강원 동해안 지역의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이 많진 않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은 밤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오기 전까진 소나기 구름이 발달하겠습니다. 오늘 비나 소나기가 내릴 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하면서 매우 강하게 쏟아질 때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시면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26도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요. 낮이 되면 서울의 기온 30도, 대구 34도 예상되고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